안녕하세요. 시간을 담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멋진 호수와 숲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역 건너편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60번 버스를 타고 마산 진등날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오실 분들은 아래 주소를 검색해서 오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청호 500리길 사구간 호반 낭만길입니다. 오늘은 사구간 중 가장 인기 있는 명상정원 한터 2 주차장에서 연꽃마을까지 약 10km 구간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명상정원 한터 2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엔 갈대와 벅새의 향연이 대청호의 정취를 담당했다면 겨울엔 하얀 눈이 호반의 색을 순백으로 칠하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대청호의 명물 거위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솔길 왼쪽으로 가시면 끝에 귀여운 노란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심심할 수 있는 호수에 노란 색감을 더하니 호반이 더욱 멋져 보이네요. 갈대와 하얀 눈의 조화가 정말 멋진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5분쯤 걸어가면 데크길이 나타나는데 앞쪽에 명상정원 한터 1 주차장이 보이고 주차장에는 깨끗한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부터 트레킹을 시작해도 좋으나 명상정원 한터 1 주차장은 그리 크지 않아 주말이면 주차하기 힘드시니 만차가 되면 한터 2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상정원 가는 길은 무장의 데크길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대청호반을 끼고 걸어가는데 소나무의 초록, 참나무의 주황, 단풍나무의 빨간색, 그리고 대나무의 초록이 어우러져 잠시 눈 내린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참 멋지네요. 가는 길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삼거리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전망데크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팔각정은 명상정원을 돌아서 나올 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자락 밑으로 무장의 데크길이 구불거리며 이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펼쳐진 호수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첫 번째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호반의 풍경과 잘 어우러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슬픈 연과 촬영지가 있는 명상정원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호반을 향해 나 있는 데크길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구름에 가리워진 산이 잘 어우러져 마치 천국으로 걸어가는 듯한 몽환적인 기분이 듭니다. 드넓은 호수 풍광을 담을 수 있는 두 번째 데크 전망대에는 대청 500리길 대형 로고 조형물이 있어 인증샷 찍기 좋은 장소이네요. 전망대 앞으로는 호수의 멋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전자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 톡으로 보내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변 데크길을 지나 호수 안쪽으로 깊게 자리 잡은 명상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정자가 반겨주고요. 옛 추억이 생각나는 기와담장을 대나무와 대청마루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연출해 놓았네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옹기들이 정겹고요. 명상정원은 대청댐 조성 당시 수몰민들의 생활상을 모티브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대청호 500리길은 총 21개의 구간으로 대전 충북에 걸쳐 푸른 호수와 초록의 숲,
정겨운 마을을 함께 돌아보며 걷는 약 220km의 명품 힐링길입니다. 대청호 500리길 중 4구간 명상호방길이 왜 슬픈 년과 영림과 창골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명상정원 끝자락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홀로섬이 있는데 댐 수위가 높아지면 길이 끊겨 섬이 되고 댐 수위가 낮아지면 길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일렁이는 호수의 물결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곳이 왜 명상정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가을엔 가족과 연인들이 피크닉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곳이네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 놓았고요. 명상정원이라는 이름처럼 물멍하면서 명상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유를 즐기며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둥오리 철새가족도 한가롭게 논일고 있네요. 돌계단을 올라 참나무 사이에 데크길을 걸어볼 텐데요. 옆쪽 수변길 낙엽을 밟으며 걸으면 운치를 더합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저 멀리 팔각정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팔각정 호반정이 있는 물속 마을 정원입니다. 팔각정 옆 곱게 뻗은 길로 걸어가시면 한터 1 주차장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데크길로 가시면 세 번째 전망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호반 낭만길은 니아스식 해안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나오는 곳마다 전망대를 만들어 놓아 호수를 조망하기 참 좋습니다. 건너편 명상정원이 호수와 어우러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숲의 향을 즐기며 곱게 뻗은 소나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시시로 변하는 호수의 반영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숲길을 나와 데크길을 걸어가 볼 텐데요. 가을에는 수변 억새길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살이 빛나는 억새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어디서나 느낄 수 없는 특별하고 낭만적인 경험입니다. 메리골드 카페를 오른쪽으로 끼고 야자매트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숲길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자연이 만들어준 눈길을 걷다 보면 추동 소한터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자연생태관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까지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숲길입니다. 소나무 향기로 가득해 잠잠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숲길을 10분쯤 걷다 보면 숲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호수를 마주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750m 가시면 전망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청호 500리길은 전체적으로 길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안내 표지판이 없어 유일하게 헷갈렸던 곳입니다. 언덕 너머 삼거리에서 왼쪽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수변길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정말 놀라운 경치가 펼쳐지는데요. 양옆으로는 억새가 환영 인사라도 하듯이 나열해 있고
엄청나게 큰 상수리 나무가 반겨줍니다. 호수가 손에 닿을 듯이 가까이 있고 길 가운데 고목은 조각가가 정성을 들여 빚어놓은 듯이 호수와 어우러져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전망 좋은 곳 끝자락엔 연인들을 위해서 놓아둔 것처럼 클래식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섬과 어우러져 어느 멋진 외딴 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물소리에 집중하며 물멍하기에 좋은 곳이네요. 이곳에서 듣는 까마귀 소리가 운치를 더합니다. 전망 좋은 곳을 나와 생태습지 보호구역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데크 전망대와 데크길이 습지 위로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추동습지 보호구역입니다. 호수물이 넓고 깊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로 우거져 멋진 장관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가래올 마을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왼편으로 보이는 습지와 호수의 조화가 멋진 길입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수변공원은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잘 보존된 습지와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진 장미 정원 등이 있어 산책, 피크닉, 트레킹하기 참 좋은 공원인데요. 수변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습지 생태계를 가까이 관찰할 수 있도록 습지 사이에 데크길을 만들어 두었네요. 데크 중간에는 쉴 수 있는 원두막도 있고요. 핑크색 풍차가 있는 이곳에 봄이면 철쭉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풍차 옆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로즈가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인데 노란 장미가 이쁘게 피었네요. 봄철에는 장미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일 위쪽에 호빗가든이 있습니다. 실제 호빗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집이네요. 내부를 볼 수는 없고요. 문 앞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귀여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습지 안쪽까지 데크길이 있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정말 좋은 장소네요. 황포도대를 단 작은 배가 습지 중앙에 있는데 습지에 운치를 더합니다. 수변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조금 전 건너왔던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고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청호 500리 길은 가는 곳마다 표식들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는 하늘색 건물 추동 취수탑을 지나갑니다. 취수탑을 지나 5분쯤 걸어가면 오른쪽에 초콜릿 정원이 나오는데요. 앞에 보이는 전봇대 뒤쪽에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말농장 비닐하우스를 지나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시골 논밭길 사이를 걷는 것 같아 정겹고요. 겨울인데도 길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있어 봄을 맞은 듯 마음이 설레이는 길이네요. 황새바위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세워진 나무 울타리들이 제법 운치 있죠. 황새바위 가는 길은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 하는 바스락 스르륵 소리를 듣고 자연을 벗삼아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을 즐기게 안성맞춤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잠시 빗소리를 들으며 발길을 멈춰봅니다. 사고간 길에는 멋있는 카페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얀 눈과 잘 어울리는 순백색의 모네 갤러리 카페인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 좋은 카페네요. 카페 왼쪽 황새바위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공기와 눈의 조화가 제법 예쁘죠. 이곳은 황새바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가 굉장히 커서 단체로 오셔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청호를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쉽게 발을 떼기 힘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망대 아래쪽에 황새바위가 있는데 대청호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바라보면 황새가 한쪽 날개죽지를 펼친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연꽃마을로 가는 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거북바위가 나오는데요. 가는 길엔 진짜 복룡알과 같은 동글동글한 바위들이 보이고요. 정말 신기하죠? 바위가 거북 모양을 하고 있네요. 거북바위 옆엔 껍질을 벗는 바위라고 해야 하나? 껍질을 까고 나올 것 같은 복룡알 바위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신비롭네요. 거북바위와 복룡알을 마음속에 품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시구절 가득한 나무 편말들이 낭만적이고 정겨운데요.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연꽃마을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길 위엔 송영호 화실과 글사랑 누따리집 장덕천 시인댁이 있습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 알머리인 연꽃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꽃마을을 지나 왼쪽으로 도로를 따라 내려가시면 끝에 원주산 양진말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명상정원 헌터 2로 원점 회귀하실 분들은 60번, 61-1번, 71-1번 버스를 타시면 되고 대전역으로 가실 분들은 60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청호 500리길 트레킹을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